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 이번엔 이제 경자입니다. 경자. 사구금에서 구죠. 하도 동방의 내양이 3이고 38목의 반대죠. 그죠? 38은 추력, 올라가는 힘이고 사구금은 내려오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도의 서방은 외양 구정과 내음 4점이 인력 하강하는 38과 대조적인 38은 올라가고 이건 내려오고 그랬어요. 자, 이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4가 까만 게 안에 있고 9가 바깥에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것은 밑으로 늘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현수라는 건 매달린다는 뜻이죠.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오죠. 자, 오곡백과가 꽃을 피웠다 결실을 하면 무거워져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들이온과 같이 만물이 하강하는 인력이다. 자, 가을 되면 감나무, 밤나무, 은행나무 다 열면 축축 늘어지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보세요. 보면 그 잎사귀 날 땐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렇게 축 처지죠. 무거우니까. 처지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맺으니까 무거우니까 그 인력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자는 금기라고 한다 이거죠. 금기. 금기, 쇠는 무거운 것이므로 아래로 가라앉는다. 만물이 수축하면은 딱딱해지죠. 그렇죠? 고체화되고 딱딱해지니까 중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자연의 원리죠. 당연히. 자, 밖은 양구수, 바깥에는 구, 안에는 사음수의 비중에 따르면 생수에서 1, 2, 3, 4 중에서 토를 빼놓고는 제일 무거운 게 4고 6, 7, 8, 9, 10에서 토 빼놓고 제일 무거운 게 9가 되죠. 그래서 극간에 이제 구수, 양에서 극은 9, 음에서 극은 4 이래가지고 분열의 극한점을 알린 것이며 분열과 상승의 극한에서 상대적으로 통일과 하강, 통일은 그 다음에 토로 가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4구는 그 다음에 5하고 10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일과 하강을 하게 된다. 외양 9점이 이와 같이 사물의 고체화와 하강하는 상을 그려 현행 경자라는 글자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 글자가 이렇게. 그럼 이거는 계속 꽃이 자라다 이제 그만 자라. 이제 밑으로 가 내려가 그 얘기고. 요 십자는 동서남북 사방과 대우주를 상징했고 그 다음에 요 내려가는 글자 이거는 사물이 익으면 축 처지는 글자. 그래서 경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자가 이렇게 밑으로 처져 있는 모습이 좀 있죠. 위로 올라가는 거 막았고 이런 글자다. 자, 하도의 서방 외양 9점이고요. 이 일자는 상승 저지, 십자는 동서남북 대우주, 무거운 물건이 중력에 의거해서 땅으로 처진 상 이거죠. 만물이 수축하고 고체화되어 중력이 생기고 인체 하강. 그 다음에 이 경금은 인체에서 어디냐? 이 배가 이게 기토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배꼽 밑에요. 그러니까 방광이 있는 데죠. 방광이 좀 있는데. 이게 대장으로 표현된 거예요. 대장. 실제로 이 신금 이제 12지지에서 매울신은 폐로 받고 폐. 그 다음에 이 신은 귀신신, 이 신자는 대장으로 봅니다. 대장. 장은 큰 창장. 근데 폐하고 대장은 한의학에서 링크가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한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장이 항상 나빠서 문제가 되는데 장을 아무리 고쳐도 안 나, 이 사람이. 그런데 폐에 좋은 약을 딱 줘보니까 이게 나버리는 거야. 이게 서로 링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폐하고 대장이, 폐대장이. 이게 한의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자, 경금대살 강관위체 득수이청 득화이열이다. 경금은 대살이니까 이 대라는 거는 이 허리띠 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살, 살은 칼 이런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은 허리에 살을 끼고 있다 얘기예요. 살이라는 건 칼을 뜻하는 거야. 칼을 차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칠살 하면은 뭐를 극하는 걸 칠살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편관을 칠살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토한테 칠살은 을목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간목한테는 경금이 칠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병화한테는 임수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경금이라는 거는 그게 칠살이든 뭐든 상관없이 저거는 치는 기운으로 본다는 거예요. 경금은.
그러니까 저게 십신으로 칠살이 인수가 될 수도 있고 재가 될 수도 있고 다 틀리죠. 경금 자체가 십신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그렇지만 그런데 경금은 그런 십신을 떠나서 무조건 경금이 있으면 세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주에 경금이 많은 사람은 센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경금 그 자체만 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자, 강건의 위치에 그랬어요. 강건의 위치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세기로는 제일 최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아니 이 쇠몽둥이가 제일 센 거 아닙니까 이게 강건의 위치.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하면 용두삼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금일주야 경금일주. 그럼 경금일주는 본질이 센 거야 약한 거예요? 센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하면 용두삼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경자 시리즈에서 제일 센 게 뭐냐면요. 경신이라는 게 제일 세요. 왜 그러면 위에도 금 밑에도 금이 있거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경술, 경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경자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경인이라는 게 있어요. 경인. 경오가 있죠. 경오.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봐요. 이거는 금이고 이것도 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금인데 이게 토죠. 이거는 금이고 이것도 토고 금인데 이건 수고 금인데 목이고 금인데 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세기로는 제일 세죠. 위아래 같으니까. 그럼 이게 토면은 토는 금을 생해주죠. 토생금 해주죠. 그러니까 금 기운이 약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자인데 그거는 금생수에서 금 기운이 밑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금극목하죠. 밑에를 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화극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일 약할 것 같죠. 불이 나를 극하니까. 그런데 경금은 불기운이 나를 도와주는 기운으로 같아요. 이거는 약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약한 게 경인이 제일 약해요. 경인이. 왜 그러냐면 자 상리적으로 봐요. 위에는 금인데 밑에는 나무야. 그렇죠? 이거 위아래예요 그대로. 위에는 쇳덩어리인데 밑에가 나무로 이렇게 지지고 있네. 그러면 이게 세요 약해요? 약하죠? 그래서 경인일주는 약한 일주예요. 일주 자체가. 그러면 그런 일주로 뭐냐면 신약하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약하면 용두삼이다 이거죠. 응? 그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는 세 보이는데 사실은 허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인일주를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다 배우는데 경일주 시리즈는 전부 다 센 놈들이야. 자주간. 겉으로 보던 실제 이게 세. 그런데 그 중에서 경인이라는 일주는요. 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약해. 예. 그래서 이런 사람 허당해. 이런 사람은요. 이제 경인일주가 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가 경인일주야. 며칠 전에 실제 있었더니 남자친구가 경인일주야. 당신 남자친구는 말이에요. 생긴 게 경이니까 세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남자답고 터프해. 겉으로는 하는 순간에 웃어 벌써. 왜? 겉으로는 그 얘기는 속으로는 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벌써 웃어. 그러면 나 속으로 내 말이 맞겠지? 딱 그러고 그렇지만 굉장히 세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바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렇죠? 마음이 약하다 또는 되게 착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일주들은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조폭 두목이 경일주 부한테 너 어디 가서 돈을 받아와. 그러면 조폭들이 돈 받으러 가지고 돈 좀 주세요 이러지 않죠. 가서 빠방 차고 뭐 돈 내놔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고 돈 받으러 갔어. 그러고 일단은. 근데 보니까 할머니하고 애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돈은 그냥 밥도 못 먹고 있네. 그럼 이런 사람은요. 가서 돈 주고 와요. 자기도. 아이고 불쌍해. 밥 사 먹으세요. 돈 받으러 돈 주고 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착하죠. 모질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장점 같아요, 약점 같아요? 약점으로 오는 거예요. 왜? 경금은 세야 되는데 허당이거든.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센 거 같은데 조금 툭툭 찔러 보니까 픽픽 쓰러지거든. 그 다음부터 우습게 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요, 자연현상 그대로 보면 돼요. 아, 보세요. 이런 쇳덩어리에다 밑에 나무를 두고 있으니 그게 발로 툭 넘어지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렇죠? 그 일주만 가지고 그 사람 성향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자, 굿셀 강이고, 굿셀 건자죠. 득수이청이다 그랬어요. 물을 얻으면 깨끗해진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 수는 금생수해지죠. 그러니까 금의 입장에서 설기가 되죠. 설기. 그러니까 설기라는 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물이 빠져나가니까 깨끗해져요. 이거는 이제 금수쌍청 이렇게 얘기하죠. 깨끗해요. 그러면 사주에 금하고 물이 많은 사람은 어떠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금수상청이죠. 말단 얘기죠. 부정부패를 몰라 이런 사람들은. 금수상청하다 이거죠. 금수상청한 사람 저 뒤에 있는 분이 금수상청이네 보니까 우리 최 PD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금수상청인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맑고 청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성격이 잔머리를 잘 못 굴리는 거지 이게. 자, 그 다음에 득화이열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을 만나면은 얘는 날카로울 예자잖아요. 예리하다 이거다면은 득화이예. 불을 만나면 날카로워진다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의 입장에서는 불은 뭐냐면 화급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화급금이라는 거는 관살이잖아요. 그렇죠? 관살. 관성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금이라는 거는 원석과 같은 건데 불을 만나면 더 날카로워지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경우일주는 이게 나를 도와주는 글자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무슨 말인지 좀 아셨죠? 그래서 경일주는 불이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자, 경금은 살을 띠고 있으며 가장 강하며 수를 얻으면 맑아지고. 그러니까 특성이 틀려지는 거예요. 경금이 물을 만나면 맑아지고 화를 만나면 예리해지고. 성향이 틀려지는 거지 이게. 그 얘기입니다.